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기억. 내가 한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가? 생각해보니 내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글을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책그림이입니다. 오늘은 쓰고는 싶은데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글쓰기 구성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독서 수행이니 서술형 문제니 레포트에 심지어 보고서까지 글 써야 되는 순간 너무 많죠. 저와 함께 책도 읽고 글 한 편씩 쌓아서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수행 노하우 여기서 챙겨가세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으로 이제 글쓰기를 진행을 할 텐데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 다 읽어오셨나요? 읽어오셨죠? 기본적으로 책을 읽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 노력이 없는 결과물은 없어요. 아직 못 읽으셨다면 위 링크로 가셔서 책 소개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감상문 함께 써보도록 하죠. 고고고! 저와 함께하는 글쓰기는 서평과 감상문을 넘나드는 글쓰기가 될 겁니다. 감상문은 말 그대로 책의 내용과 읽고 느낀 점, 인상 깊은 장면과 그 이유, 또 아쉬웠던 점을 쓴 글이잖아요. 만일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혹은 저 상황이었다면 이런 가정으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상문에다가 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넣어서 내 글을 본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글은 서평이 됩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넘나들어 볼게요. 먼저 글을 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상위 개념을 놓고 하위적인 부류를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책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쓰면서 포인트 잡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처음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향성을 일단 잡아놓고 써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방향을 잡으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논제, 생각해 볼 문제, 그리고 주제. 지금부터 세 가지 파트를 정리하고 나서 구성을 짜볼 텐데요. 첫 번째, 논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위 개념을 한번 정해볼게요. 이 책의 5명의 저자들은 말이라는 상위어를 놓고 말의 무게라는 하위어를 주제로 각자 이야기를 펼쳤잖아요. 우리는 말이란 무엇인가 라는 상위의 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글은 이 논제에 답이 되는 형태의 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 상위 개념에 따라서 하위에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을 제시를 할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작가의 의도와 나의 경험.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뭔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쓸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작가의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해가는 질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말에서 비롯된 문제에 어떤 방향을 지적했는가? 여러분, 어떤 방향을 지적했냐고 묻는다고 이 지적한 부분만 제시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작가가 그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혹은 방향을 제시를 했는가를 같이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인물의 갈등 상황과 심리 그리고 갈등의 해결 방법을 따라가 보는 건데 이걸 토대로 작가의 방향성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다시 써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늘과 바람과 벌과 복수에서 해와는 따돌림을 주도한 희선의 말 한마디로 인해 인생의 고비를 맞죠. 갈등의 시작입니다. 아픔을 직면했을 때 불안과 긴장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으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죠. 여기에서 갈등에 따른 심리가 드러나고요. 훗날 자신의 재능으로 희선을 압도해버리는데 자신만의 복수의 방법, 자기 치유의 방법을 찾았을 때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여기서 갈등 해결의 방법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심리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작가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또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죠. 더불어 복수인 줄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복수를 당하게 될 줄도 모르는 희선을 통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상처받은 사람은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보상을 받는 일종의 해피엔딩의 결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늘과 바람과 벌과 복수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와닿는 사연을 지닌 다른 작품의 다양한 인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리플에서는 제역의 갈등이나 범인의 최종 심리를 그려보면서 말로 죄짓지 않은 자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 주제를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햄릿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럭키라는 인물보다는 돈 스피크와 가이아 여신을 중심으로 그 상관관계에 대해 서술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은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작가와 자신의 생각을 견주어 보는 거죠. 또 말을 먹는 귀신에서는 성혁이가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고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기분에서는 편리와 편리가 만난 사람들을 중심으로 써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해환 혹은 희선과 같은 경험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중에 글의 시작에서 관심을 유도할 만한 글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본론 부분에서 작품과 연계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부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기억. 내가 한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가? 생각해보니 내 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모든 경우의 수가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옆에서 봤던 혹은 들었던 간접 경험이 글감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대한 서술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말로 인해 아픔을 겪었다면 해환과 혹은 다른 작품의 피해자와의 동질성 그리고 아픔의 차이에 대해 서술할 수 있겠고 말로 인한 상처를 줬다면 말로 인해 낭패를 봤던 경험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뭘 예측하느냐? 그때 내가 말을 잘했다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전망을 하는 거죠. 더불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담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당시 자신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행위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제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폭넓게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글감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세 번째, 주제. 제가 생각하기에 논제와 주제는 비슷한 듯 약간 다른데요. 논제는 말 그대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세요 하는 거고 논제를 통해서 떠올린 수많은 글의 소재와 갈등 상황, 인물이 처한 현실 등등 그 부분을 생각해보고 내가 도달한 결론, 해결책 같은 방향성, 다시 말해서 내가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예시 구성의 주제는 바로 말이란 언제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저는 주제로서 제시를 했는데요. 하늘과 바람과 벌과 복수에서 결과적으로는 해환의 노력으로 해피엔딩을 맞게 되지만 행복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해환이 견딘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들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말이니만큼 언제나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건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언제나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가이드로 제시를 할 뿐이고 이 책을 읽고 주제는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의 방향을 잡을 논제, 생각해볼 문제, 주제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글감의 배치를 어떻게 할지 최종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부분입니다. 생각해볼 문제 2에 말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시작에 놓고 독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이때 특징이 될 만한 대사, 의성어, 의태어 등을 전방에 배치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혹은 반대 상황에 놓여있는 작품 속 인물이 있음을 알리며 자연스럽게 가운데 부분으로 연결해줍니다. 가운데 생각해볼 문제 1에 등장인물의 갈등 상황과 심리, 갈등의 해결 방법,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다시 쓴 작가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등장인물과 나의 경험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 등을 견주어 봅니다. 끝부분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보여주면서 주제를 제시하고 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끝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취미는 악플, 특기는 막말을 가지고 글의 구성을 짜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쓰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편하잖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책 소개로 돌아올게요. 안녕!